네, 우종찬 기자의 항소 이웃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그거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믿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굉장히 요동을 쳤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 조국 민정수석, 김세현 판사, 최강욱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은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인 다음 달 16일,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24시까지는 정의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바로 전날, 딱 하루 전날이었었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었죠. 박 대통령한테 그 세월호 보고 시간, 그게 15분인가 요거 차이, 20분인가 요거 차이 나는 거였었어요. 그 재판에서 박 대통령, 물론 그런 사고들이 청와대로 보고가 들어와도 이거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박 대통령한테 올린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로 보고 들어온 시간하고 박 대통령께 보고 드린 시간하고 요거 차이가 났다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 피웠던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세월호 보고 시간 가지고 김기춘 실장, 김관진, 김장수 장관 재판이 시작됐었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뭐 지들 맘대로니까요. 조작이라니. 조작은 누가 하고 있는데. 이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으며 박 대통령이 나간 지가 몇 달이나 됐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어디 벽에 붙어 있었답니까? 천장에 붙어 있었다고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지들이 원할 때마다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온다고 긴급 현안이라고 하면서 그냥 임종석이가 아주 상기된 얼굴로 텔레비에 나와서 난리를 폈었죠. 이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으며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2017년 10월 13일 발부되었습니다. 이날 저희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석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서청대 가서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6시 가까이 돼서 구속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김세훈이가 이거를 피고인한테 박 대통령한테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언론에 먼저 뿌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다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박 대통령 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알았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현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증거는 남아있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올 때 벌써 그 전에 자기네가 다 가져갔었고 무슨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는데 무슨 증거의 인멸이 있어요. 진짜 김세윤이는 자손 대대로 편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최강욱이가 방송에서 낄낄깔게 되면서 석방하면은 가만두지 않게 죽여버리겠다고 이지랄로 방송을 했었죠. 4.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2017년 10월 13일에 방송된 이것이 2017년 10월 10일에 녹화를 했다는 또 기록도 있어요.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이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 위 팟캐스트는 2017년 10월 10일에 촬영되었으나 방송이 된 날은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입니다. 위 팟캐스트는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봉주가 운영한 것으로 정봉주가 사회를 맡고 최강욱 변호사와 박주민 의원이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6. 위 팟캐스트에서 최강욱 변호사는 김세용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최강욱이하고 김세윤이가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7. 추가 구속영장이 적시된 범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SK그룹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2017년 3월 30일 당시 그 범죄 혐의에 대해 입건을 하고 수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이렇게 해서 그 최태원이도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에? 우리가 나올 때 최태원 정말 2층 복도에서 갖고 최태원한테 똑바로 진술하라고 증언하라고 저희가 소리쳤었어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8. 때문에 김세현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별건 영장 발부에 해당합니다. 한 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 중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 사실, 즉 SK그룹 89억 원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김세윤이는 판사도 아니에요. 9.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점은 2017년 10월 13일 오후 5시경입니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열린 재판에서 표명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재판장에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석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읽어줘야 되는데 김세윤이가 재판장에서 읽어주지도 않고 요따위로 지랄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뒤 그 이후의 모든 재판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3편 제목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는 판례 찾았다 와 2017년 10월 16일에 방영된 제4편 제목 대통령의 결단 재판부 뜻대로 하세요를 통해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10월 16일 날 그날 기억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용 판사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의 사명은 정론, 집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 다시 말해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국 민정수석, 김세훈 판사, 최강욱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위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 사항 중 절반 이상을 신문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원심이 작성한 제3회 공판조서 기일 2020년 4월 14일 17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신문사항 중 반 정도를 재판부의 제한 때문에 묻지 못하였고 어떤 내용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국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의견들과 오늘 두 사람의 증인이 밝힌 증언 내용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심리도 하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판사가 너무나 편협적이고 지 맘대로 한 판결이었었어요. 5.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와 김세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의도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17년 10월 2일부터 거짓과 진실이라는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주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방송을 해왔는데 방송 내용은 모두 유튜브 계정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유튜브 계정에 올린 동영상의 제목들, 다시 말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편부터 제245편까지의 제목을 일목목연하게 정리하여 2020년 6월 5일 원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제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편 10월 10일 날 방송된 분입니다. 추가 영장 발부 후 위법이라는 판례 찾았다. 제4편 10월 16일 대통령의 결단 재판분 뜻대로 하세요. 제5편 10월 20일 홍석현 손석희에게 타블렛 PC 자료 주었다. 제8편 언론의 광란 기사 조작의 실상 제9편 최서원 드레스덴 연설을 받지 않았다. 제10편 정호성의 비겁한 처신 왜 정언을 거부하나. 제14편 대통령을 탄핵한 4개의 도화선. 다 위에 거론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구독자에게 소개해 왔을 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세영 부장판사를 비방하기 위해 일회성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거짓과 진실, 행동지침 공개입니다.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목을 이처럼 밋밋하게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은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며 조회수가 많을수록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이 됩니다. 피고인이 이 방송 제목, 썸네일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수현 판사의 이름을 넣고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부근의 한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고 하였다면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 중앙, 동아와 같은 기성 언론이나 종편 및 유튜브 등 어느 매체에서도 피고인의 위 사건 동영상을 인용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용이 제보 자체를 소개하는 데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검색해보면 7만 8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웬만하면 사실 요즘에 나오는 우파 방송들 10만, 20만 넘어요. 2018년에서 2년 반이 넘었어요. 아직도 10만도 안 됐어요. 정말 통탄한 일이에요.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원심의 판결은 피고인 유튜브 방송의 전체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5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